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태양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태양을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태양을 의논하는 게 거룩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태양이 거룩하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지.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약간의 신성성이 느껴져요? 거룩하다는 보통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 거룩하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신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조금만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가치를 지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화자는 태양에다가 뭐를 부여해 놓은 거야? 높은 가치를 부여해 놓은 거야. 그래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구나. 아, 화자가 태양을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비롯하다가 스타트를 했다, 시작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럴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비유를 좀 해줘야겠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에 대한 이야기 할 거야? 너네 오늘 했었는데 해에 대한 얘기 했어? 해가 안 뜰 때 보통 해를 인식하지 않았을 때 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럼 화자는 해가 긍정적인 대상인 거잖아, 화자에게. 근데 긍정적인 대상이 부재할 때 긍정적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리워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화자는 지금 태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다고. 화자의 정서 이미 추측이 끝났어요. 태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태양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거는 현재 옆에 없다. 부재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태양이 부재하는 상황. 그래서 시 한 연을 읽을 때 눈으로 문지르는 게 아니라 얘가 이 표현을 왜 썼고 이런 식으로 왜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화를 다시 화자의 생각으로 백하는 추상화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우리는 영어로 구체를 추상화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추상을 구체화하면 우리는 구체를 추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부재한 상황에서 태양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 추상적이잖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비롯하였대. 달빛이 흡사 비 오듯이 쏟아지는 밤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태양이 부재한 상황을 여기서는 암시만 해준 거고 밑에서 확실하게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통해서 화자는 지금 태양이 부재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를 만들 때 시간적인 배경을 사용하여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 부재하는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결국에 선지 만드는 방식인 거고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 시간 배경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어차피 너네 자습서 만드는 거예요. 이 각주 달아놓는 게 자습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설명이 들어가서 이제 부연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씹어다가 님들한테 뱉어드리는 건데요. 결국에 자습서만 가지고 있다고 그거 줄줄 외운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해했냐라는 얘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이 지금 밤이라는 거를 통해서 태양이 부재하고 있다. 구체화해 놓은 거고요. 자, 우리는 벌어진 성토를 헤매이면서래.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 하나도 없어요. 시적 화자를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그러면 태양을 기다리는 정서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 정서라는 얘기네. 자, 봐봐요.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공동체는 뭐를 전제로 한다? 자,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나는 우리라고 표현하네. 나랑 너라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우리라는 얘기를 쓸 때는 나와 생각이 동일하거나 일치하는 애들을 주로 우리라고 집단화한다고. 맞지? 자, 그래서 이거 내신에서 써먹을 수 있어. 야, 김춘수의 꽃의 주제가 뭐야? 꽃
꽃의 주제가 뭐야? 꽃의 인식론과 존재론적 의미 형성이 꽃의 주제였단 말이야. 그러면 화자가 거기서 나로 스타트를 출발해서 너로 간 다음에 너와 내가 서로 상호간에 의미 있는 상황이 되니까 화자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면 확장적인 화자의 인식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선지를 만들 때.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너도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네. 그럼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네. 이런 식으로 확장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어디를 헤맨다고? 그치. 여기지. 여기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성 있어 없어? 없어요. 성 없어. 성이 왜 없는데? 털었으니까요 하면 틀린 데다. 성 터니까요 하면 맞는 데다. 성이 있으면 우린 성터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는 거기를 성터라고 불러요. 성은 없는 거야. 근데 헐어지는 그러면 왜 썼을까? 이게 피동이잖아. 헐어진 됐으니까 피동이라고. 당한 거야. 누가 성을 헐은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성을 무너뜨렸어. 이 상황을 저렇게 구체화해 놓은 거거든. 자, 그럼 조금만 더 사고를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성도 그냥 쓴 게 아니야. 성은 뭐야? 나라. 성이 나라야?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너가 너무 빨리 갔어. 너무 빨리 갔어. 보호시설로 가도 돼? 여기에 너 일제강점기 섞어서 바로 얘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보를 아무 데서도 주질 않는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너도 일제강점기를 읽지 마.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읽어. 너무 한 발 나간 걸로 가서 추측 때렸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 그냥 있는 걸로 해. 보호시설이야, 맞아? 성은 보호시설이야. 우리의 보호시설을 누군가 와서 망가뜨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요렇게까지 사고가 이어져야지. 그러면 보호시설이 없었던 우리의 보호시설 자체가 누가 와서 망가뜨렸던 현대 시잖아요. 이 시기 언제겠어요? 특정돼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일제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일제 느낌이다. 이렇게 일제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야. 만약에 너무 갔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함정할 수도 있거든. 구체적인 시기 뭐 이런 걸로 등장시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달빛이 흡사 비 오듯이 쏟아진다. 그래서 달을 줬어요. 그래서 달과 태양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물 그 다음에 또 계절적인 배경을 사용한다라는 건 여러 맥락에서 추론이 가능하다고. 언제 많이 쓴다고? 첫 번째 모란처럼 뭐를 보여줄 때? 순환성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을 때 계절적 배경이나 자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어떨 때? 이육사처럼 필연성이랑 당위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 계절적 배경을 써. 왜? 겨울은 언젠가 무조건 끝나니까. 이렇게 두 번째의 경우일 수도 있고, 세 번째 화자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자연물이나 계절일 수도 있어. 이화후 흙 뿌릴 때처럼 자기의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는 화자의 내면 심리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추리해내야지. 이게 당위성에 대한 얘기인지 순환성에 대한 얘기인지. 그러면 순환성이 뭐 당위성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달라. 순환성은 어떻게까지 들어와야 다 순환성이라 그래? 겨울이 돌아와야 돼. 겨울이 돌아야 돼. 지금 어둠으로 시작했지. 그럼 어둠이 다시 돌아와야 순환이야. 이렇게 읽으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맺어도 다시 일제강점기가 올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시적 주제랑 벗어나 버리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순환성을 매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필연성만 매겨야지.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토를 헤매이면서. 그래서
부재한 상황. 보호시설이 부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딱 밤으로 표현했어. 어둠의 이미지를 줬다고. 암의 이미지를 줬다고. 명암 대비는 색채 대비 아니라 했죠. 암의 이미지를 이렇게 주고요.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느라 언제 반복됐지 언제 반복 왜 한다고 강조하거나 운율 형성할 때 쓴다고. 언제 참으로 자 그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제가 어조를 살짝 섞어서 읽어볼게. 언제 참으로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 뜯지 않았느냐 이렇게 됐어요. 어떤 정서 느껴져요? 태양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됨에 대한 화자의 답답한 정서 느껴져요? 답답한 정서를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되죠? 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되죠? 그러면 이럴 때 뭐라고 사용한다고? 질문의 기능이 아니잖아. 설이죠. 그래서 화자의 답답한 정서, 화자의 답답한 심경 이런 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거 없어요. 대체 언제 뭐 여기 정도는 그냥 읽으면 될 텐데 자 그럼 어디에 떠야 된다고? 우리의 하늘에 떠야 된다고. 태양이 남의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하늘에 떠야 돼. 그러면 우리를 뭘로 읽을 수도 있을까?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청이 스포를 때려버렸으니까 일정한 용기 그냥 섞어서 설명할게요. 민족적이라고 해도 돼요. 민족적인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거는 너무 한정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집단적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조금 폭넓게 가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금 하늘에 태양이 부재한 상황이고 자 여기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야. 자 모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희 어차피 그거 이렇게 높임법 다 했잖아요. 모시다는 객체 높임 특수어휘였단 말이에요. 높임의 대상은 야 아무거나 높이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높여? 사람만 높인다 맞아? 그러면 오롯한 태양을 모시다 했으면은 태양을 뭐처럼 표현한 거야? 사람처럼 표현한 거야. 그러면 의인화된 거야. 이런 거 정도는 너희가 잘 하거든. 그러면 의인화까지. 그럼 의인법 왜 쓰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었어. 의인을 하면서 얻는 효과가 강조인 건 맞아.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조하는 방법 여러 개가 있지. 왜 하필 의인이냐는 거야. 생명력. 그럼 화리법 써도 되잖아. 그럼 의인법이 뭐야? 이거 대답 되게 잘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그냥 니네한테는 파생적 상태로 나와 있는 거야. 그냥 의인법은. 의인법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되게 큰 힌트다. 문학 작품은 문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문학이 계속 너희들에게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대한민국이 창건 이래 문학 작품이 교과 과정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교육 과정에서. 왜 자꾸 하는 거냐면 공감이야. 공감. 문학은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서 교육은 결국에 너희를 하나의 그룹으로 집단화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자꾸 공감을 가르치는 거야.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끔.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과 사람인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 사람이 아닌 거에 공감할 수 있어 너희? 사람이 아닌 거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대상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뭐가 되냐면 화자와 가까움이 생긴다고요. 화자와 친밀함이 생긴다고요. 의인법을 쓸 때. 친밀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화자와 정서는 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자, 그래서 감정이입과 의인법이 같이 묶이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사슴의 눈이라고 사슴탑 보고 오셨잖아. 서울숲에 사슴 안 봤어요? 거기에 볼 게 사슴밖에 더 있어. 사슴이랑 버러지들이 있잖아. 벌레, 그 곤충박물관, 그 버러지 박물관인 것이고. 자, 사슴의 눈이라고 하니까 감정이 안 느껴지지. 그냥 동물 눈깔 같잖아. 여기다가 근데 내가 의인을 써볼게. 슬픈 사슴의 눈이라고 하니까 사슴의 감정이 잘 느껴져요? 사슴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치? 사슴에게 뭐 하기가 편해? 너희 읽는 사람이? 사슴에다 공감하기가 편해. 근데 실제로 사슴에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공감하는 거야? 화자. 화자에게 공감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법을 많이 쓰는 거라고. 화류법을 쓰는 게 왜 평가원에서 화류법을 가지고 장난을 별로 안 치냐면 크게 의미가 없어. 공감대를 물어보기 위해선 화류법은 크게 사용이 없어. 화류법은 그러면 대체로 뭐에다가 그냥 써? 생명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역동성 정도를 보여줄 때 쓰는데 생명성과 역동성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이야기가 공감과 이해, 공동체, 연대의식, 연민 이런 거라고.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공감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태양을 모시겠냐라고 의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훨씬 더 화자와 친밀한 대상처럼 느껴지잖아. 이런 식으로 쓴다. 다 이유가 있는 표현 방식들이고 다 이유가 있는 구체화들이야.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 그거를 추론해내는 건 니네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사고의 연결 회로가 필요해요. 너희는 안 하잖아요. 생각을. 그럼 누가 대신 해주잖아 맨날. 그럼 그게 네 거야? 아니 너네한테는 그냥 파생적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해석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자, 학교 선생님이 그럼 학교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면 될 텐데 왜 해석을 안 해주고 그냥 교사용 교과서에 있는 거라든가 자습서에 있는 주석과 똑같은 거 치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 누가 하라고? 네가 하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학생의 생각이 되는 거지. 선생님들이 생각 씹어서 뱉어줘봤자 아무 의미 없어. 니네가 생각해야 돼. 그래야 니네께 돼. 그러니까 난 도움만 주는 거지. 자, 됐죠?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아, 태양이 부재한 상황이고 그러면 나의 태양이 아니라 우리의 태양이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썩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아. 여기까지 됐네. 존나 대꾸법이죠. 대꾸법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게 연결돼서 등장하면 대꾸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만한 단어는 여기에서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이런 식으로 부사어를 사용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부사어를 사용하니까 잃어버린가 떠나버린 게 강조되잖아. 그러면 이 태양이 없는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 누가 계속 없어져요? 그럼 벗이 뭐예요? 친구죠. 그럼 친구가 뭔데요? 친일파. 마음을 나누다. 공감하는 사람. 네 친구 친일파야? 그럼 넌 친일파가 친구라는 건 너도 친일파란 얘기야. 은빈아. 아니요. 아 하지마. 아 하지마.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멀쩡한 인간인지 멀쩡하지 않은 인간인지 판단할 때 누구 보면 돼? 친구. 그 새끼 친구들 보면 돼. 그러면 멀쩡한 인간인지 아닌 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서. 왜? 비슷한 취향과 비슷한 생각, 사고 체계와 비슷한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졸라 높아. 그래서 벗이라는 소재를 사용하는 건 화자와 유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단서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봐봐. 니네 자연에다 친구라고 자연을 친구처럼 여기면 무라일체라고 그냥 암기형으로 외웠을 거라고.
자연을 친구처럼 여기면 물화일체야. 자연과 뒤섞여서 구별이 되지 않으면 물화일체라고. 왜 자연을 친구처럼 여기면 물화일체인데? 자연과 화자가 같은 마음을 가졌네? 그러면 물화일체지. 그러면 여기에서 단서 조항으로 들어간 거예요. 벗도 있고 벗도 있고 벗도 있었어. 그러면은 이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벗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런데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대. 영영 잃어버렸다. 그냥 잃어버렸다 하면은 친구가 떠나갔을 수도 있는데 영영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죽어버린 친구도 있고요. 사망했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도 있어? 멀리 떠나버렸대. 그러면 우리라는 이 집단에서 그냥 나간 거야. 그리고 떠나버렸다라고 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힘드니까 그냥 외국으로 탈출해버리는 사람들. 아니면 너희 곧 배울 최인훈의 광장에서 제3국행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나버린 사람들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탈출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와 생각을 같이 했었지만 더 이상 생각을 같이 하지 않고 떠나버린 거야. 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사라졌네. 친일파야 이게? 독립운동가. 아니 무슨 쌉소리야.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해. 친일파야 얘네가? 친일파라고는 할 수 없잖아. 자, 그런데 뒤에 나와요. 그러면 이 떠나버린 것 누구 같냐? 더 이상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너네 도굴차고의 친구 벗 기억나? 도굴차고의 벗 같은 거네. 처음에는 벗이었는데 야 너 이거 독 계속 왜 차냐? 라고 하니까 이 독으로 너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위협도 가한다고요. 더 이상 생각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등장을 한다. 벗이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공감대라는 게 너희에게 교육과정에 써져 있어요. 너희에게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게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봐. 문학에선 특히나. 팔아버렸다, 팔다가 뭐예요? 파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난 니네 조지는 방법을 안다니까? 단어 가지고 조지면 돼 그냥. 이건 주고 돈 받는 거. 대가성이라고 얘기해도 돼? 대가를 받고 무언가 행위를 제공하면은 그걸 우리는 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대가를 받고 나와 생각을 달리 하게 된 거네. 나와 생각을 달리했다. 태양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음 오시죠? 배신이에요. 이러면 친일파지. 변절이라고 얘기하죠. 변절. 됐어요. 자 시에서 그러면 추상적인 화제의 정서를 구체화시켜 놓은 게 시인데 구체화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너희들 2학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방식은 다 배웠다고 생각해. 이미지로 구체화할 수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감각어. 그러니까 니네 교사님 교과서 보면 맨날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써놓는 거야. 그 파란색 박스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파란색 박스에 뭐 적혀있니? 표현 방식 적혀있지.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 이것도 구체화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 거기 다 각주로 박혀있는 거야. 또 형식 적혀있지. 형식 적혀있어. 기승전결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미상관이라든가 아니면 니네 배웠던 걸로 최근에 배웠던 걸로 치면은 그리워 한이 그리워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행가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형식으로도 화자의 심리를 구체화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눈에 띄는 형식 뭐가 있어요? 여기 되게 눈에 탁 띄죠. 이런 식으로 단독적으로 행을 배치하는 행위도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읽어야지 화자의 정서가 어떠한지.
그러는 동안에 계속 반복 몇 회가 지나갔다고? 36회야. 구체적인 수치도 구체화한 거야. 니네 모란 며칠 기다린다 그랬어? 360일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하니까 화자의 상실감의 정서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형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외웠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구체적 수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적어요? 36년? 길어요. 그리고 또 부사어를 통한 형상화가 요즘 평가원 기출에 굉장히 핫하게 많이 등장해요. 수식어를 통한 화자의 정서 강조도 가능하거든. 여기 수식어 뭐 들어갔어요? 드디어. 언제 써요? 드디어라는 부사어. 기다리는 와중에 그것이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날 때 우리는 드디어라는 걸 쓰지. 안 올 것 같으면은 아직도라고 한다고. 올 것 같으면 드디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약간 보여요. 그럼 떴어요? 안 떴어요? 떴냐 안 떴냐 태양? 아직 안 떴어. 그러니까 드디어인 거야. 아직 안 떴어. 여기서 정서를 잡아놓고 뒤에서 맞는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해보면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든요. 바뀌었어요 상황?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부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화자는 이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는지 부정적으로 여기는지 부사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 아직도 차다는 건 이거 이제 그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거에 대한 안타까움 돼요? 아직도 차다. 또 뭐 있어요? 지속되다라는 거.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내가 단정 내리는 이유가 뭐야? 나는 이미지로 확인했어. 뭘로? 촉각으로 확인했다고. 촉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차다라는 걸로 확인했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단서 조항들을 가지고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역추론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너희는. 근데 문제 풀 때 이럴 시간 없지? 문제 풀 땐 당연히 이럴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거 문제 풀 때는 빨리 해야 되잖아. 그러면 빨리 하기 위해서는 니네가 잘 해야 되겠네.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분 모의 미니 모의고사를 줬지만 본인의 실력이 20분 안에 덜 끝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20분 안에 컷이 나요 라고 하면은 좋은 거고,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천천히 하면 되지. 당연히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싫단 말이야. 니네 그 모의고사 80분이지. 몇 분 안에 비문학 끝내야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문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지. 비문학 몇 분 정해놓고 문학 몇 분 정해놓고 그러면 뭐 시간 남았어. 20분 안에 문학을 끝내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 좀 잘 풀어서 16분 안에 문학 끝냈어. 그럼 4분 앉아서 놀 거야? 아니잖아. 그거 왜 시간 정하냐고. 어려운 거는 시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쉬운 거는 시간 적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혹시 건우야 언매 생각 있니? 잘 모르겠어. 대체로 아마 화작을 선택하는 게 현역한테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택이야. 의치한 약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화작 선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 그러면 화작은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 화작은 시간 많이 잡아먹어. 언매 왜 그러면 N수생들이 언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 안 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화작은. 어디에다가 시간 분배를 효율적으로 더 쓰겠다? 문학 비문학에 효율적으로 더 쓰겠다라는 사고방식인데, 언매는 공부할 양 자체가 너희의 탐구 과목 하나에 준해. 그러면 N수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지를 않고 맨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탐구를 충분히 하나를 더 섞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언매를 하는 거야. 너네 시간 없지? 국어 하는 시간
충분히 배분하기 힘들잖아 항상. 알아 맨날 수학한테 치이는 과목인 거. 언젠간 니네 두고 보자. 수능 볼 때 두고 보자. 결국에는 내신 때려치고 정시를 선택하는 애들이 슬슬슬슬 한둘씩 튀어나올 텐데 그때까지 영어 붙잡고 있는 애 두고 볼게. 정시를 선택하는 애들은 압도적으로 국어가 훨씬 중요해. 상대평가니까. 그러면 이제 얽매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비문학 열합판이잖아. 단어만 외우면 하는 거를 그걸 왜 그렇게 시간을 질질 싸고 있는 거야? 뭐 맞잖아. 내 말 틀려? 아, 영어 새끼들 그래서 맨날 시작하면 20분 수업 시간 20분을 테스트 본다고 까쳐먹고 단어 시험 본다고 까쳐먹고 불합리하다 이거. 싫어 난 싫어요. 어쩔 수 없겠지 과목의 특성이에요라고 하면 싫어요. 저 1시간 반 쉬는 시간 없이 원맨쇼 하는 사람이라서. 좀더 받아쓰기 하시는 거예요. 저 그래서 영어 존나 싫어했어요.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해서. 아 그리고 독해력이 어느 정도 좀 뛰어나잖아. 아는 단어 가지고 모르는 단어 때려 맞출 수 있어. 내신에선 더더욱이 그러하고. 자 뭐라고? 근데 나한테 뭘 물어봤지? 받아쓰기 하시는 거 어때요? 받아쓰기가 뭐야? 바로 유치원 때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그거 나한테 왜 물어봐? 내가 받아쓰기 하는 거 좋아하냐고? 아니 나 유치원생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떠냐? 누가 받아쓰기를? 저희요. 아니 제 말이 어디서 해 받아쓰기를? 영어 시간 여기서 영어 때도 단어 테스트 보니까 그럼 이 김지현이 읽고서 너희가 그거를 써야 돼? 학교 아니 그게 아니라 국어 시간에는 받아쓰기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신 영어는 단어 시험 보니까 국어 시간에 나한테 받아쓰기 시켜달라고 하는 거야? 뭔 얘기야? 아 맹가지 있는 얘기를 해 제발. 뭔 소린가 했잖아. 나는 차라리 시킬 거면 난 받아쓰기 안 시키지. 천자문 띄게 시키지. 예? 니네 한글 못 쓰냐? 근데 한문 못 읽잖아. 내가 만약에 진짜 학교 공교육 선생님이었다 그러면 나는 천자문 띄게 시켜. 터돈이? 터돈이잖아 이거. 이거 최규돈이잖아. 근데 한자를 지금 1학년에 한 명이 있는데 걔는 아버지가 장명소를 해. 걔는 한자 어휘가 너무 친숙한 애야. 그래서 그냥 비문학 법지문 같은 게 걔한테는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법이 다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자 어휘를 잘하면 유리한가요? 네. 한자 모르면 못하나요? 그건 아니요. 너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맥락 추론이 가능하다면 한자 어휘 딱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전도 다 현대 어플이 해주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겨울밤에 아직도 차대요. 오는 봄이라고 했어. 자 봐봐. 계절적인 시어를 지금 이렇게 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계절적인 시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해내야 돼. 화자가 계절을 왜 썼을까? 순환성일까 필연성일까 지 애상감을 드러내기 위한 걸까? 필연성. 필연성이야. 겨울은 무조건 끝난다라는 화자의 의지적, 단정적인 미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육사가 왜 뻑하면 겨울에다가 일제강점기를 집어넣는지 알겠어? 이육사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 무조건 겨울이 끝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절적인 배경을 통해서 자꾸 일제강점기를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애매한데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면 계절적인 배경 안 썼을 거야. 자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에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래. 자 계속 암의 이미지를 줬는데 사실은 미리 내가 앞에서 하면 스포일까봐 안 했어. 태양은 명의 이미지지. 명암 대비를 통해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오는 봄엔 자
수직어가 길잖아. 왜 긴데? 태양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았대. 자, 차냐 따뜻하냐? 촉각적인 이미지도 사실상 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는 이런 거는 문제로 출제하지 않아요. 내신이었으면 할만하다. 또 내신이었으면 할만한 게 여기에서 뭐도 있냐? 달이 차다. 공감각으로 볼 가능성 있지 않아? 달이 차냐? 달 만져봤어? 아니요. 모르잖아. 이런 거를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왕이잖아 내신 시험은.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애매한 지점들을 확실하게 포인트를 찍어 오시는 게 내신 성적 잘 받는 거예요. 할 줄 수능 실력이 기본으로 바탕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궁금증이 생길 거라고. 이 작품에서 이게 그럼 공감각으로 볼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런 건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근데 확실히 나도 못해 내신에서. 평가원에서는 공감각 그래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봐도 굉장히 누가 봐도 공감각인 거. 40만 명이 보는 시험이야. 거기에서 오류 문제 생기면은 그거 예선 엄청 날라가지.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인 해설 40만 명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해만 물어봐. 그러니까 문제 쉽냐 어렵냐? 쉬워요. 문제가 어려워 이게? 그럼 넌 공부가 덜 된 거야. 내신도 어려우네요. 수능이 퍽이나 쉽겠다. 자, 넘어가서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해서 화자가 지향하는 지점이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미래 시제 선어마 로미 리그로 화자의 미래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리라라고 했으니까 의지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화자의 의지가 뭐뭐 하리라. 그럼 화자의 의지가 당연히 섞인다고. 어디에 안기겠다고? 꽃덤불에 안기겠다고. 그러면 엮이는 게 이렇게 엮이네. 태양이 뜨는 시기가 봄이고 봄이 꽃이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하나를 더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어. 생명력. 겨울과 봄을 대조시켜놨기 때문에 겨울은 생명력이 없는 시기고 봄은 생명력이 있는 시기라는 게 이거는 관습적 상징 체계고 원형적 상징 체계야. 이거는 이집트는 좀 그렇다. 사계절이 있는 중위도 국가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봄은 생명력의 계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생명의 이미지를 살짝 더 씌워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시를 독해하는 거예요. 오래 걸리죠. 이 작업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팁을 좀 드리자면 분명히 이번 시험에도 선생님께서 모르는 작품을 당연히 출제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는 작품들도 있고 모르는 작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문학 시험 보는데 45분 다 씁니까? 다 안 쓰죠. 길어봤자 25분 안에 끝나지 않아요? 안 읽잖아 니네. 작품 안 읽고 풀잖아. 25분 안에 끝난단 말이에요. 진짜 개빡세다. 30분 맞지? 25분 정도야 사실. 한 15분 정도는 남아. 막힌 시간 2분 빼면 몇 분 남냐? 한 13분 남나? 맞지? 13분 남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아는 작품 먼저 다 푼다. 아는 작품 먼저 싹 다 푼다. 싹 다 풀어. 그러면 시간 많이 남겠지? 그러면 그때 모르는 작품 이런 식으로 딥하게 독해 판다. 그래서 내가 아는 작품과 모르는 아는 작품 머릿속에 이미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비교해서 푼다. 비교해서 읽는다. 그다음에 문제 푼다. 이렇게 하는 게 외부 지문 출제했을 때 푸는 내신식 방식이에요. 결국에는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에게 독해하는 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으실 거야. 그리고 이번 선생님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좋아. 작년 선생님들에 비해서 훨씬 좋아. 그리고 내가 이건 그냥 추론하는 건데 새로 오신 분 한 분이 이전에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시던 교과서에서 오신 것 같아. 김광섭의 저녁에가 미래엔 문학 교과서 2에 니네랑 같은 파트에 들어가 있거든.
저번에 나왔던 그 전문가의 사무실도 그 미래의 교과서에 있어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보니까 이거는 보통 좀 난이도 있게 내는 선생님들은 수능 완성이라든가 아니면 재작년 수능 특강이라든가 관연도 3학년 교재들 있지, 그런 데서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번에 문제를 보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 그럼 어디서 끌고 들어온 작품인가 확인해보니 다른 학교 교과서에서 끌고 들어와서 직접 문제를 만드시더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쏟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는. 그래서 오류가 없이 깔끔했어요. 깔끔해 문제가. 시비 걸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넘어가서 뒤에 전문권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워가실 건 이 작품은 이렇게 이런 정보가 있군을 받아 적어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사고 회로를 너희들이 따라 하시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할 때도 얘기했죠. 문학의 치중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겠다고. 비문학에 꼼꼼하게 할 거는 다음이고요. 자, 다음. 제목이 전문권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점 하나 찾았어요. 대체 이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야 돼요. 안 궁금하겠지만 안 궁금해봤자 니네한테 남는 거 없어요. 그냥 궁금해하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해놓고 어떻게까지 구체화시켰어? 이거 집중해라라고 떨어뜨려놨잖아. 단독으로 시행을 구성했다라는 건 집중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은 뿌리채 뽑고, 과목이 뭐야? 과일이 열려야 하는 나무인데 과일에 해당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 어떻게 뽑는다고? 뿌리채. 그냥 뽑는다가 아니라 뿌리채 뽑는다라고 수식어를 부사어를 달아놨어. 이러니까 화자의 의지가 더 강렬하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럴 때 물어보는 게 강렬한 어조를 사용하여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뿌리채 뽑고 잘못된 것은 모조리 제거해. 두 번째, 그러면 잘못이 그냥 됐겠냐? 누군가가 잘못되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잘못되게 한 이 새끼들도 모조리 잡아. 잘못되게 한 원흉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서라고 읽어도 되지? 묘목이면? 자, 위해서라는 말을 쓰니까 화자에 뭐가 드러나요? 의지 보여요? 이걸 위해서 하는 건 화자의 최종 지향점이 새 묘목이야. 화자의 지향점이 새로운 묘목이 잘 자라는 거겠지. 그러면 의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해도 돼요. 미래지향적이네. 깊이 파헤쳐 내 두 손에 땀을 섞은 흙, 그 흙을 깨끗하게 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새로운 것이 잘 자라는 것을 원해. 그러면 나는 뭐부터 닦아줘야 돼? 잘 자랄 수 있는 토대부터 닦아줘야 돼. 그러면 그 토대를 닦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토대가 닦여? 아니야. 뭐 해줘야 돼?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 노력. 이렇게 줄이면 된다고. 자, 노력 추상적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 이거네. 내가 옆에다가 써놓은 이거 뭐야? 화자의 생각 아니었을까? 추상적인 거를 써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써져 있는 거를 추상적으로 빽한 독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조를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자, 화자 단정 내렸어? 아니면은 뭐 의문을 뭐 조언을 구하고 있어? 불확실해? 그냥 단정 지었어. 화자는 확고한 거야. 화자에게 사랑은 토대를 닦기 위한 노력이라는 게 확고하다고. 그래서 어조 자체가 어떻게 어조가 형성이 돼 있어? 단정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단정적 어조 왜 써? 화자의 내면 심리 상태가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지? 단정적 어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자는 뭐 또 추가로 찍어놨어? 마침표 찍어놨어.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를 끝내버린 거라고. 사랑은 노력해주는 거야 라고 끝낸 거야. 문장 보호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돼요. 되죠? 자, 그리고 라고 띄어놨어. 띄어놨다는 얘기는 잘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저거를 보고서 화자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를 추측해내야 돼. 그리고는 역접도 아니지. 그리고가 뭐야? and지. 추가라는 얘기네. 저거가 사랑의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해. 사랑은 노력과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자, 어둠에다가 지금 뭐를 달아놨어요? 수식어를 엄청 많이 달아놓고 부사어를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강도가 어때졌어요? 강해졌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분대요. 비바람이 부는 어두운 시기래요. 자, 나는 묘목을 심기 위해서 토대를 닦고 묘목을 심어놨는데 비바람이 삼키는 어둠의 밤이 왔어. 묘목이 뿌리 내리기가 좋은 상황, 힘든 상황? 묘목 입장에서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 같은데 이렇게 달아놓는 거야. 그냥 이걸 외울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시련이냐고. 묘목의 시련인 거야. 화자의 시련이 아니야 이건. 이런 거 물어보잖아 맨날 내신에서. 묘목에게 시련이야. 근데 화자는 묘목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지. 화자가 묘목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묘목과 함께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 묘목을 공격하는 행위는 화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돼. 맞서 싸워야지 그러면.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어도, 자, 너 그냥 넘어갈 게 없어. 또 이어도야. 어둠이어도.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어도에서 끝내지 않아 문장을. 뒤에 뭘 더 붙인단 말이야. 이 연결어이기 때문에 뭘 더 붙이냐? 해야 한다 이렇게 갈 거예요. 어둠이어도 해야 한다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만. 어둠이어도 바위 속보다 어두운 밤이어도 두 번 쳤지. 암의 이미지를 두 번이나 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얘기야. 짙은 어둠이거든. 그럼 왜 하필 바위를 썼을까? 바위의 속성을 통해서 어둠의 강도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 단단하잖아. 단단하다고, 강하다고. 그래서 자, 이거 추가로 이거는 언젠가 써먹으세요. 단단하다라는 건 이제 너네 아마 이강대교 파수꾼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일단 있는데 거기에 단단하다라는 속성이 무력을 상징해요. 철제라는 거, 철로 돼 있는 거, 망루, 철책 이런 게 많이 등장하잖아. 이거 뭐를 상징하는 걸까? 무력을 상징해요. 군인 얘기예요. 군인 얘기. 그러니까 어둠이 단단하다라는 건 무력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놓으면 폭넓은 이해인 거지. 자, 시기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넘어갈게요. 그 어둠을 밤을 새워서 뭐 해주는 거야? 지켜주는 거야. 묘목을 내가 심고 그냥 아싸 묘목 심었노 하고 그냥 갈 게 아니라 심었으면은 얘가 시련을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버텨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 뭐 해줘야 돼?
이게 지켜줘야 돼. 지키는 일이다. 언제까지? 명암대리. 헌항 했으니까 명암대리. 그리고 밤도 그냥 쓴 게 아니지. 밤 시간적 배경이지. 니네 학교 교과서 보면 맨날 시간적 배경 그거 왜 외우는데? 시간적 배경도 사실 계절적 배경인 거와 같은 거야. 시간은 두가 또 같은 성격이야. 필연성을 지니고 순환성을 지닌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밤이 나오면 순환성인데 여기 그냥 새벽에서 끝나거든? 그러면 필연성이지. 헌한 새벽 햇살은 무조건 퍼질 거야. 자, 헌한 새벽 햇살이 퍼질 때는 그러니까 화자가 좋아하는 묘목이 자라나기 좋은 상황이 될 때까지 지켜줘야 돼. 이게 도래할 때까지 우린 지켜줘야 돼. 그 햇살을 봐봐. 그러니까 뚫고 과목이 샘물 같은 그런 빛을 수식어 엄청 길지. 상승 이미지 쳤지. 묘목 성장하지. 그럼 생명 이미지로 쳐도 되지. 지키는 일이다, 지켜보는 일이다. 자, 지키다라는 게 반복돼 있어. 강조겠지 당연히. 근데 두 가지 행위인 거지. 지키는 일과 지켜보는 일은 다르다. 지키다라는 동사가 둘 다 사용이 된 거는 맞다는 거야. 그럼 지켜보는 건 이렇게 봐주는 거야. 그럼 지키는 일은 이렇게 해주고 계속 이걸 지켜봐줘야 된다고. 자, 이거 언제 같아요? 이거는 추가적인 독해예요. 여기서 더 나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작품만 읽고 딱 여기서 독해를 멈춰도 되는데 그거는 정규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문학을 감상시켜 줄 때 여기서 끝내기는 아쉬워. 생각을 좀 더 확장을 해볼 수 있어. 전봉건에게 사랑은 뭐라고? 지키는 것 플러스 노력이야. 지키고 노력하는 거야. 야, 지키고 노력하는 거 눈에 보이는 일이야, 추상적인 일이야? 추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길게 구체화시켜준 거야. 만약에 전봉건이 시를 쓰는데 사랑은 노력하고 지키는 것 붕 뜨잖아. 뭐가 없잖아. 이러면 어떤 지킴이고 어떤 노력인지를 구체화시켜줬다고. 아, 뭐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 감상이에요. 저는 민주주의가 떠올랐어요. 저는 군부 독재를 타도하고 원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정부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독재는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야. 꼬리채 뽑아야 돼. 그리고 그러면 독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독재를 하게 한 원흉들이 있을 거야. 그 새끼도 잡아서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고 만들기 전에 그 정치 체제가 잘 자랄 수 있는 기반도 잘 노력해서 다져놓고 세워놨으면 그냥 땡칠 게 아니라 이게 잘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는 지키고 지켜봐줘야 돼. 민주주의가 잘 성장할 때까지. 난 이렇게 읽었어.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 자, 아이를 교육시킨다고 생각해봐. 부모 입장에서 사랑은 아이가 엇나간 길로 잘못되어 가고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얘가 바로 잘못되게 한 원인들이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얘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고 지켜봐주는 거야. 같은 거잖아. 사랑을 그 에로스적인 사랑으로만 퉁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거야. 전봉건에게 사랑은 사실상 신념과 같은 거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읽은 건 내 해석이고 님들의 해석은 당연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다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어. 그러면 단정 내리고 싶으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전봉건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야. 상승이 무조건 플러스. 안 돼요. 그렇죠. 상승 가서 좆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카루스라는 신화 모티프를 쓰면 상승 이미지가 역으로 쳐질 수도 있어. 괜히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되지도 않는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 현실 속에서 비관적인 낙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여기는 하강인데 좋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강이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야. 어떤 시가 있을 수 있냐면 아래를 바라봐 주는 게 긍정적인 일일 가능성도 있어. 화자가 지식인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거 전문 단어의 삽을 씻고는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고. 거기서는 그거 긍정적인 의미야. 하강적인 이미지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화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고 화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윤회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도 보시면 거기에 상승 이미지는 긍정적인 것과 대체로 조응함이라고 써져 있어. 대체로 그러하다. 그런데 100%는 당연히 없는 거야. 자, 시인데 읽기 싫죠? 길잖아. 길면 읽기 싫다고. 근데 길면 땡큐야. 구체화를 매우 상세히 시켜줬다는 얘기야. 우리는 화자의 정서를 알아내는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추론해낼 수 있어.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형식을 보니까 1, 2, 3야. 연속성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시상반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형식을 가지고. 그러면 가능성을 가지고서 읽기 시작해서 내 추론이 맞다면 시간이 굉장히 줄어요.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읽었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기니까. 보리 너 지칭했지. 2인칭 대명사를 써서 인간이 아닌 것을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너로 설정했어. 구체적 청자 설정을 한 거거든. 청자로 설정했어. 자, 인간이 아닌 걸 청자로 설정하면 의인법 당연히 되지. 왜? 의인법 쓰면 일단 화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그리고 제목이 보리야. 의인이 일단 되어 있거든요. 자, 차가운 땅 속에서 온 겨울을 자라왔다. 힘들었겠네. 이렇게 공감하면서 읽으라고. 보리 입장에 힘들었겠군. 이미 한 해도 저물어서 겨도 아무런 곡식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들인 때도. 자,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 그럼 추상적으로 짧게 바꿔 니네가 이해할 수 있게. 힘든 시기 끝. 외롭겠네. 뒤에 해도 짧은 늦은 가을날. 자, 계절적인 배경 줬다. 농부는 밭을 갈고 논을 잘 손질해서 너를 차디찬 땅속에다가 깊이 묻어 놓았다. 농부가 보리를 싫어해서 이랬을까? 아닐까? 이상하네 하고 더 읽어보면 되는 거죠. 차가워 연결된 흙덩이들을 호미와 고무래로 낱낱이 부셔가며 농부는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러면 정성껏 노력해서 신경 써서 묻어놓은 거네. 그러면 농부는 애정을 담아서 보리를 심어 놓았다고. 너를 추위에 얼지 않도록 주위에서 굽고 차가운 땅속에다 깊이 심어 놓았다. 시도 제 키에 10길이 넘도록 심어주면 우미 나오기 힘들다는 옛 가르침을 잊지 않으면 농부는 너를 정성껏 땅속에다가 늦가을에 묻어놓고 겨울을 보리는 버텨가는 거지. 묻어놓고 이제 늦은 가을에 짧은 해도 서산을 넘은 지 오래고. 여기까지 농부의 정성스러움.
이에 늦은 가을에도 서산을 넘긴 지 오래고 날개져 자주 까마귀들이 깃을 찾아간 지도 오랜 어두운 들길을 걸어서 암의 이미지 사용했고 그리고 농부도 집에 가기 좋은 상황이 아니겠지. 그러면 해가 빨리 떨어지고 이러면 위험한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봄을 머릿속에 간직하며 그러면 보리가 농부에게는 희망이고 농부는 봄이네. 농부의 봄이네. 그러면 농부는 미래지향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되지? 농부의 미래지향적인 인식이 드러나네. 그럼 여기에서 사람이 농부거든? 사람이 나오는 게 농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로 읽어도 돼요? 맞아. 화자로 읽어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굳어진 허리도 잊으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니까 보리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 농부가 싫어했냐고? 아니라고. 좋아했다고. 물도 흐르지 않고 다 말라버린 객강면 밭둑 위에는 앙상한 가시덤불 밑에 늦게 핀 들국화들이 찬소리를 맡고 고개를 하강적으로 숙이네. 숙이고 있었고 논두 위에 깔렸던 잔디들도 푸른 빛을 잃어버리고 맑고 높던 하늘도 검붉은 구름을 지니어 찌푸리고 있는데 자 생명이 살아가기가 힘든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시련이네. 그냥 이렇게 읽을 거야. 시련 속에서도 만이라는 보조사도 확인할 수 있어요. 남들 다 숙이고 있고 남들 다 뒤져가고 있을 때 보리, 만은 차가운 대기 속에서 솔잎과 같은 새파란 색채업이 사용했고 자 솔잎도 왜 썼을까? 관습적인 상징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는 지조절개지. 그렇지.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솔잎을 갖다 쓴 거지. 보리는 마치 솔잎과 같다라는 얘기잖아. 새파란 머리를 들고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지금 보리를 표현하고 있어. 지조와 절개가 뭔데? 변치 않는 마음이야.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이야. 그러면 강인함으로 퉁쳐도 돼? 자, 그럼 보리가 가지는 특징 얘기해 볼까? 자, 머리를 들고지, 상승이지. 하늘을 향하여라고 했으니까 지향하는 지점이 있는 애야. 얘는 목표 지점, 목표 의식이 확실한 애야. 지향하는 지점이 있어. 그래서 그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제 모든 화초는 지심 속의 따스함을 찾아서 다들 잠자고 있을 때 볼이 너마는 억센팔들을 내뻗치고 이거 뭐 표현한 거야? 억센팔을 내뻗친다. 이거 뿌리가 뻗어가는 거를 마치 사람이 팔을 뻗는 것처럼 형성화한 거라고요. 의인법을 통해서. 내뻗치고 샘말간 얼굴로. 자, 보리가 가지는 속성 하나 더 나왔다. 순수하다. 생명을 뿌리박았대. 생명력이 있네. 자, 보리는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화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야. 인내하면서 강인하고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야 라고 얘기할 거야. 됐지? 날이 갈수록 해는 빛을 잃고 따스함을 잃었어도 자 촉각 이미지 사용했단 말이에요. 따스함을 잃었다라고 하니까 추워진다는 얘기네. 아직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시련은 지속되고 있어. 너는 꿈쩍도 아니하고 강인하네. 그 푸른 얼굴 순수함을 잃지 않고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자라왔다. 칼날같이 매서운 바람이 너의 등을 밀고 얼음같이 차디찬 눈이 너의 온몸을 덮어도 시련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 너는 너의 푸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어둡고 차디찬 눈 밑에서도 현재 지금 상황이 보리 너마는 장미꽃 향내를 풍겨오는 후각적 이미지 사용했고 그윽한 6월의 훈풍 촉각적 이미지 사용했단 말이야. 왜 훈풍이 촉각이냐? 따뜻한 바람이니까.
언제를 생각한다고? 6월을 생각한다고. 지금 언젠데? 겨울 같아. 겨울에도 봄을 생각하면서 보리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이네. 이거 264C였으면 여기에 지사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박힐 거예요. 지조와 전리가 있고. 그윽한 6월의 훈풍이라고 돼 있어요. 그윽하다는 건 뭐예요? 이거 향이거든요. 이거는 후각이거든요. 그러면 훈풍이 그윽하다네? 촉각의 후각화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시험 전에 체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이건 내신 때도 맨날 하는 짓이죠. 이거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확인받아와 라고 맨날 한다고. 자, 6월의 훈풍과 노고지리가 우짓는 청각 새파란 하늘과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네. 산미틀 훤히 자 명의 이미지 위에 암의 이미지였는데 명암 대비되고 다양한 색채 어휘 사용하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사용하고 비추어주는 태양을 꿈꾸면서 미래지향적이네. 오로지 기다림과 희망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뎌왔다. 인내하네. 3월의 맑은 햇살 아래서도 아직도 쌀쌀한 바람 아래서 자라고 있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네.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 추론하는 거예요. 화자의 추상적인 정서를 추론해내는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추론이야. 니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숙제를 내줄 때 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춥고 어두운 겨울이 오랜 것은 아니었다. 자 봐봐. 계절적인 배경 쓰니까 뭐가 드러났어? 필연성이 드러나잖아. 어느덧 남향. 왜 남향이야? 북향은 추워. 남향은 따뜻해. 그래서 남향이야. 태양이 가장 먼저 받는 방향은 남쪽이라고. 그래서 니네 집 남향이 제일 비싸요. 집값도. 여튼 위에 누런 잔디가 파란 속잎을 날리고 아 봄 왔다. 들판마다 민들레가 웃을 때면 다들 행복해 보이네. 다들 좋아 보이네. 좋은 상황에서 너 보이는 논과 밭과 산등성이에서 에스까지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서 온 세상을 덮는다. 비유적인 표현 사용했지. 자, 결국에는 온 세상을 덮었대요. 처음에 어디였어요? 그냥 논과 밭과 산등성이 온누리야. 공간의 점층적 확장이야. 너희가 찾을 줄 알아야지. 이러니까 점층이지. 이렇게 온누리까지 왔잖아. 그러면 결국에 보리가 온 세상을 덮었네요.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자, 상하 이미지를 사용했어. 상하의 이미지는 뭐랑 같이 엮이니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위계 질서지. 위에도다, 밑에도지. 그러면 보리는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야? 평등한 거야, 이거. 이미 푸른 바다의 물결로서 온누리를 덮는 낮은 논에도 높은 밭에도 산등성이에도 보리다. 푸른 보리다. 푸른 봄이다. 푸른색 반복하죠. 색채어기 반복하고. 자, 푸른 이렇게 반복되어 있고 여기 데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어가 사실 뭘로 바뀌어도 얘네들은 같은 거예요. 그럼 보리가 곧 봄이라는 얘기네요. 아지랑이를 몰고 가는 봄바람과 함께 온누리는 푸른 봄의 물결, 푸른 보리의 물결이 일고 들에도 언덕 위에도 산등성이에도 봄의 춤이 벌어진다. 졸라 신났나봐. 의인 돼요? 네, 되겠죠. 푸르른 생명의 춤, 샛말간 봄의 춤.
순수한 생명의 춤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읽어도 되잖아. 이윽고 봄은 너의 얼굴에서 너의 춤 속에서 노래하고 청각적 이미지 자라난다. 성장, 생명, 청각, 생명. 아침 이슬을 머금고 푸른 얼굴들이 새날과 함께 빛날 때에는 명의 이미지. 노고질이 새예요. 노고질은 원래 새 이름입니다. 새들이 쌍쌍이 짝을 지어 너의 머리 위에서 봄의 노래를 자지러지게 불러대고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앞에다가 수식어를 달아놓으니까 어때요? 더 강렬하게 드러나잖아요. 완전 신난다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 또한 너의 깊고 아늑한 품속에 깃을 들이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어낸다. 보리밭 안에서 누구의 보금자리가 생긴다고? 새로운 새들의 보금자리가 생겨요. 포용성, 포용력. 자,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거 한 번만 보세요. 보리가 가지는 성격들을 제가 다 써놓은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추상적이에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써놓아서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을 찾아내라라고 문제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빙신마냥 학교 교과서 자습서에 있는 거 줄줄줄줄 외워가지고 공부하실 거면 사실 여기 안 다녀도 돼요.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하세요. 자습서 쓰는 거 좋아. 내가 필기해주는 거 받아가는 거 좋아. 대신에 제발 받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그래야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아. 결국에 내신만 보고 치울 거 아니잖아. 시간이 너희는 압도적으로 부족하니까 내신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게 병행을 스스로 해야 돼. 학교에서 안 시켜줘. 알겠어요? 아, 진짜 생각은 얘 너무 해설을 꼼꼼하게 했네. 생각보다. 야, 우리 6시까지 아니야? 30분까지. 아씨, 왜 이렇게 시간데? 시간이네요. 다음 시간에 해요? 네. 쉬운 걸로.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공포소부랑 용비어청인데 이거 그냥 진짜 별거 없거든요. 개 빨리 치고 그냥 넘어갈 건데 너희가 함께 야 물어보자. 고전 소설 할래? 아니면은 극갈래 할래? 극갈래 시험 범위 확정이잖아. 그럼 극갈래 하나 하자. 이런 소설. 시나리오 아니에요? 시나리오 극갈래 지금. 야 8회차 하면 좋겠다. 다들 잘. 너네 이거 수행평가로도 써먹어도 되겠다. 저 쌤.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소설이랑 시나리오 비교해 놓은 거네. 이거 하자. 8회차 해오세요. 8회차. 네.